우리 임종훈 리더님이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 소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되게 와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원더풀 리치인가 채널 이름이 유튜브에서 제가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느낌을 제가 여기 다녀가신 리더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도 언젠가 한국 가면 저기 가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버킷리스트가 하나가 또 이루어지는 날이네요. 참 아메이 덕분에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근데 이 자리가 처음이신 분도 계시죠?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더 계신 걸로 아는데, 네. 자발적으로 드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들다 말다 하신 분도 계시고, 오실 때 어떠셨어요? 편안하게 오셨어요? 약간은 견인되는 느낌이셨어요? 견인이 되죠, 그죠? 견인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타이어 두 개만 들고 이렇게 오는 게 있고, 네 다리 딱 들어가지고, 바짝 얹어가지고 오는 것도 있고, 그죠? 예. 공통점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 초대돼서 오시는 분들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야. 독한 사람들은 끝까지 거절해요. 끝까지 거절해. 근데 이제 처음엔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더 거절하면 미안하고 이러니까 이 자리에 오죠. 근데 왔는데 또 이렇게 속된 말로 아다리가 된 거예요. 그죠? 제가 왔잖아요. 참. 저는 아메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96년부터 아메이에 입문을 했으니까 세월이 27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강산이 두 번 반 이상 변한 거예요. 제가 살아가면서 한 경제 활동의 대부분이 아메이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거의 뭐 혈액 자체가 아메이다. 혹은 뭐 세포가 다 아메이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럴 싶을 정도입니다만 저 역시도 처음에 이 자리에 초대됐을 때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하고 비슷해요. 가자 그러니까 왠지 가면은 그 나를 초대한 그분한테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왔던 것 같아요. 와서 이제 들으러 가자 그랬고 듣고 나니까 그다음 뭐라 그래요? 회원 가입하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 이제 가입해주면 저 사람한테 무슨 도움이 되나 이런 마음으로 또 해주고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살아남은 분들이 지금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메이의 세계에 있는 분들은 일단 마음은 착한 사람들이다. 독한 사람들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시죠. 네. 어, 시간이 또 우리가 또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까 제 소개는 이제 강의 중에 같이 한번 하기로 하고요. 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서 물론 강의에 여러 가지 메뉴가 있어요. 기초 사업 설명도 있고 뭐 리더십도 있고 뭐 시스템 강의도 있고 많이 있는데 오늘은 처음 오신 분들과 또 중간에 또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 그 접점을 좀 찾아가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업 설명을 가지고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이니까 돈에 대한 얘기예요. 돈 버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돈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냥 교양 강좌 듣는 마음으로 그냥 기왕에 왔으니까 한번 들으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들으시고 나 돈 좀 벌고 싶다. 그러면 이제 눈에 불을 켜시고 귀를 쫑긋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사업 설명도 이렇게 여러 가지 파워포인트를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냥 제가 필드에서 쓰는 자료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아메이는 어떤 거냐면요. 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추구하는 아메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메이의 리더와 대학 교수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는 긴 거는 짧게, 어려운 거는 쉽게, 복잡한 건 단순하게 하는 사람들이고 이걸 거꾸로 하면 대학 교수예요. 한 학기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쉬운 거는 어렵게 가르쳐야 되고 짧은 것도 한 학기로 길게 해야 되고 단순한 것도 복잡하게 해야 되고 혹시 뭐 그쪽에 계신 분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 느낌인데 우리는 복제를 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쉬워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필드에서 사업 설명하는 그 자료를 슬라이드로 해서 그렇게 많은 장표가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표는 뭐냐면 이 책,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쓰신 분이 이제 로버트 키요사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저 책을 시리즈로 썼는데 저 책에서 2편, 두 번째 책이에요. 그 책의 제목이 이제 캐시플로우 쿼드런트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현금 흐름 4분면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많은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 결국에 나눠보면 저 넷 중에 하나란 거예요. 근데 저 네 개도 또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직장 생활과 자영업은 내가 일을 할 때만 돈을 버는 사람들. 그리고 오른쪽은 내가 잠잘 때도 심지어 그 자리에 없어도 일이 진행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영어로는 액티브 인컴, 패시브 인컴이다. 저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 95%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벌어가는 거는 5%라는 거죠. 나머지 95%의 돈은 오른쪽에 있더라. 그 5%의 사람들이 95%의 재화를 나눠 갖고 있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걸 우리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제가 27년 전에 아메이 사업에 처음 입문했을 때는 저걸 80대 20으로 설명했어요. 근데 저 이제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95대 5의 세상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이 책이 쓰이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의 4분면이 나오기 전부터 저는 아메이를 했던 사람인데 그때는 이 4분면은 없었고요. 그때는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들었던 게 노동 수입과 인세 수입이었어요. 저는 아까 사회자님이 소개하신 대로 서울 이문동에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전공을 교육학을 했어요. 제가 외대 딱 들어가지고 정말 후회를 많이 했어요. 이거 잘못 왔다. 왜냐하면 여학생들이 너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리고 언어 능력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뛰어납니다. 영문학과가 아니라 영어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었어요. 근데다가 이제 그래서 제가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자 그래가지고 부전공을 교육학을 했어요. 선생님 자격증이라도 있으면 나중에 혹시 써먹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2학년 때 딱 부전공 수업을 들어갔는데 또 잘못 온 거예요. 여학생이에요. 여학생들이 특징이 뭡니까? 출석 잘하고 공부 잘하고 노트 필기 잘하고 리포트 잘 쓰고 시험 잘 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학업 생존 경쟁에서 제가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 제가 목표를 세웠죠. 나는 아무래도 난 장학금을 면제받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제가 벌어서 학교를 다녀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외 시장에 일찌감치 뛰어들어서 낮에는 학교, 그다음에 방과 후에 애들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저는 이제 필드를 뛰었죠. 그때부터 이제 과외 시장에 뛰어들어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학비도 벌고 생활비도 벌고 이렇게 해서 대학교 4학년 올라갈 때 이제 쌍용이라는 회사에 합격을 했어요. 올라갈 때. 그러니까 어, 제가 이제 군대를 해병대를 나왔어요. 방위처럼 생겼죠. 면제처럼 생겼죠. 그죠? 막 총도 잡을 줄도 모르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육군으로 따지면 일빵빵. 저희는 이제 17태급 일이라고 상륙병과입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시커멓게 바로 가는 거 있잖아요. 막 고무보트 타고 촥. 예, 그 병과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쌍용의 CEO가 아니 창업주가 그 아들들을 다 해병대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 요직에 해병대 출신이 많아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려면 쌍용에 가자.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4학년 때 10대 그룹사에 이제 몇 군데 합격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쌍용이 재계 순위 6위였습니다. 여섯 번째. 제가 근데 이제 삼성, LG 이런 데 가가지고는 서울대, 연고대 나온 애들한테 못 당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판단을 했죠. 롱런 하려면 해병대를 찾아서 가야 돼. 제가 동네마다 해병 전후에 있는 거 아시죠? 예, 미국에도 다 있어요. 가는 데만 다 있어요. 제가 가본 데 중에 해병 전후에 없는 데 없습니다. 진짜 그 희한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쌍용에 뼈를 묻어야지 하고 쌍용에 딱 들어갔어요. 예, 딱 들어갔는데 또 저를 잘 봐줘가지고 쌍용 건설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실하고 굉장히 좀 막 똑똑한 사람들이 갈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저를 거기 딱 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직장 생활이 시작되죠. 그래서 딱 직장 생활을 95년도에 시작했는데 첫 월급을 딱 받으니까 과외에서 벌던 것보다 못한 거예요. 대학생 때보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그 자가용을 샀는데 그때 처음 나온 게 기아의 세피아라는 1500cc 차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할부금이 2년 할부로 끊어가지고 1년 반이 납부된 상태에서 쌍용에 입사했는데 그게 6개월 남은 게 되게 힘들더라니까요. 대학 다닐 때부터 더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로 제가 판단했죠. 두탕 뛰어야 되겠구나. 두탕. 뭘 했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메이를 모를 때예요. 그래서 제가 과외를 또 뛰었어요. 낮에는 회사, 밤에는 과외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한테 과외를 배우는 애들이
저보다 더 바쁜 애들이에요. 요일별로 선생님이 쫙 깔려 있는 애들이라 뭐 시간 오늘 선생님이 야근해서 안 돼 이런 게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직장 사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쌍용에 뼈를 묻고 싶은데 쌍용이 저한테 월급을 너무 적게 줘서 그러니까 저는 부양가족이 많아서 더 벌어야 돼서 제가 한탕을 더 떼야겠다고 매일은 아니고 화요일 하루만 빼달라 그랬어요. 화요일 하루 빼고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제가 3일 해가지고 돈을 좀 사이드로 벌어야 제가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황당했겠죠. 저희 사수가 뭔지 아시겠죠? 예, 저 위에 있는 고참인데 저를 가르쳐서 데리고 가야 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들어온 신입사원이 금방 그만두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해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화요일은 밤에 그러니까 밤이라고 뭐 일찍 조퇴하는 게 아니라 정시 퇴근. 기획실의 일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9시, 10시. 그러니까 회장님이 가야 사장님이 가요. 사장님이 가야 기획실장님이 퇴근을 해. 기획실장님이 퇴근해야 우리 팀장님이 퇴근하고 팀장님이 가야 팀원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희 아저씨보다 조금 먼저 집에 가는 게 적은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날은 엄두도 못 내고 그러니까 퇴근 시간 되면 일반 부서들은 퇴근 6시 되면 퇴근하는데 우리 부서는 밥 먹고 합시다가 그냥 6시 땡 하면 저녁 식사를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날을 다 투입해서 나머지 수입을 벌충해서 벌었죠. 열심히 벌었습니다. 그때도 꿈이 있었어요. 제 꿈이 뭐였냐면 사이드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10년을 모으면 조그만 학원 차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주가 또 영어 가르치는 제주가 당시로는 그게 저한테는 시간당 임금이 제일 높은 게 바로 저한테 그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 학원을 차리고 쌍용에서는 계속 가늘고 길게 계속 가는 거지. 가늘고 길게 쭉 가면서 밤에 학원 10년 되면 과장 되거든요. 사원 4년 대리 5년 하면 10년 차가 되면 과장이 돼요. 그래서 그 과장 될 때쯤 학원을 차리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어요. 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던 그 96년의 10월, 그러니까 이제 입사하고 1년 뒤의 얘기입니다. 제가 10년 뒤에 조그만 학원 하나 차려야지 하고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입시학원 원장님이 저한테 아메이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런 거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여기야. 근데 그 이상을 간 사람이 그 다음으로 선택한 게 아메이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아메이 세계에 들어와 보면 이미 들어와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의사 변호사들이 나중에 다 아메이 하잖아요. 근데 아메이 다이아몬드 중에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절대로 안 해. 예. 아메이 다이아몬드인데 꿈이 나는 변호사예요. 이런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근데 반대로 의사 변호사는 아메이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 변호사도 그래서 아메이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해서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메이를 전달을 해도 고시도 통과 못하는 사람들이 버팅이지 않아. 저는 그런 정도의 우둔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내가 가고자 하는데 그 이상을 이미 이룬 사람이 그 다음으로 택한 걸 하면 나는 이 중간 과정을 패스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런 미팅 장소에서 열심히 사업 설명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듣고 처음에 듣고 제가 처음 배운 게 이 개념이에요. 노동 수입과 인쇄 수입. 그러니까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 저의 인생은 키워드가 열심히 성실하게 남보다 덜 자고 조금 더 뛰고 그런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조금 더 참고 지금 한 푼이라도 더 벌어놓으면 나중에 이게 나중에 뭔가의 시드머니로서 뭔가를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그 당시에 이미 투잡을 뛰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메이가 저에게 다가올 때는 세 번째 직업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직업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사실은 부담이 좀 적었는지도 몰라요. 실제로 이렇게 아메이를 전달해 보면 어떤 분들이 제일 힘드냐면요. 직업이 없는 분들이에요. 백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백수에게 아메이가 가면 100%로 가는 거야. 100%로 가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저는 이제 그 당시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는 70대 30의 비중이었던 것 같아요. 직장이 70, 과외가 30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70대 30대 아메이가 들어왔는데 처음부터 많이 들어온 게 아니라 70대 25대 5 정도로 가볍게 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제가 한 달을 이 미팅에 나와서 계속 들어보니까 검토를 해보니까 결론이 났어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지 않으면 제가 5년 뒤의 모습을 생각해 봤더니 내 뒤에 있는 대리님이 저의 5년 뒤의 모습이었고 10년 뒤의 모습은 그 뒤에 앉아 있는 과장님이 저의 10년 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은 건 확실해. 그 다음에 고민이 뭡니까?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저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했다는데 나라를 바꿔가면서 2번이나 했다는데 내가 과연 해서 될까라는 마음으로 아예 시작도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이 됐을 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 학창 시절에 벌어서 공부를 해야 됐다는 얘기는 가정 환경이 풍요롭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다치셔가지고요.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제가 다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메이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저는 아무하고도 상의를 안 했습니다. 정말로 단 한 명한테도 상의를 하지 않고 제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어요. 전 그건 참 잘한 것 같아요.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예,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그런 아무 효과 없는 짓입니다. 어떤 분들은 살 찔러보고 오케이 하면 땡기려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어프로치 하시는 분이 있는데 100% 아니 그건 99%는 아마 거절 혹은 네거티브한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굉장히 상대적이거든요. 내가 신념을 가지고 얘기할 때하고 이렇게 던져보는 얘기하고 반응이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잖아요.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가보지 않은 그 길을 27년 전에 결정을 할 때 성공할 수 있을까 못할까를 생각을 할 때 안 와본 미래의 일이지만 저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시간을 투입을 했어. 퇴근하고 남는 시간당 임금이 가장 높았던 과외를 포기하고 아메이를 잡았는데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성공한 거냐는 거죠. 아니면 어떤 결과가 나오면 실패한 거냐 그 기준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나름의 이제 어떤 기준을 세웠냐면 당시에 이제 엑셀 파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봤습니다. 내가 이제 들어오던 과외 수입이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 아메이를 통해서 수입이 발생한다는 가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수입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직장처럼 정해진 연봉을 받는 일이 아니고 시간당 임금을 받는 일이 아니니까 아메이는 앞으로의 수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봤어요. 만약에 내가 아메이에서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온다고 했을 때 얼마를 버틸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한 달을 딱 알아보니까 회사는 뭐 말할 것도 없는 초윤리 기업인데 여기서 나온 제품도 좋은데 비즈니스는 내가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고 그런데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기준이 뭐냐? 내가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내가 벌어서 부모님도 부양해야 되고 내 가족도 부양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지출이 2배로 많은데 들어오는 수입 하나가 끊어진 상태에서 직장에서 나오는 연봉만 가지고 얼만큼 버틸 수 있을까를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굉장히 처절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아메이에서 한 푼도 안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2년을 버티겠더라고요. 그 2년을 버틴다는 건 뭐냐면 그동안에 모아놓은 돈으로 부모님 생활비 드리고 우리 집 생활비 하고 또 월급 나오는 거 가지고 충당하고 모자라면 마이너스 통장으로 가겠죠. 그때까지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의 크레딧의 범위와 내가 만들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그거 쭉 계산을 해보니까 2년은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비빌 언덕이 없고 누구한테 손 내밀 데가 없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 능력으로 일어서야 됐기 때문에 딱 계산을 해보니까 2년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2년 해보자 이렇게 시작했어요. 2년을 해서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실버 프로듀서 1,000만 매출을 달성을 해서 당시에서 100에서 150 정도의 수입이었거든요. 그 정도의 엑스트라의 수입이 직장 이외의 수입이 추가 수입이 100에서 150이 나와. 그리고 그게 한 번 일회성으로 나온 게 아니라 특별히 더 증가하지 않더라도 사이드로 100만 원이 계속 나온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거죠. 그걸 저는 성공으로 놨어요. 그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 돈도 하나도 못 벌고 아무것도 월스트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본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메이는 좋은 거고 여기서 성공한 사람도 많지만 나는 내가 부족해서 나는 성공 못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 2년 동안 까먹은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저쪽으로 가는 거지. 노동 수익 구조. 잠 더 적게 자고 과외 한 당 더 뛰고 그렇게 해서 그걸 또 막 4년 이렇게 메꿔 나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27년 전에 저는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정말 명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듣고도 그냥 야, 저 사람 됐으니까 나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신중하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 인쇄 수입이 정말 매력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 인쇄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3가지를 얘기했는데 시스템을 내가 만들 능력이 안 돼요. 전통적 기업체 같은 걸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안 돼서 내가 만약에 프랜차이즈를 도전한다? 안 되죠. 돈이 없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우측 사분면으로 넘어올 수 있는 3가지 방법 중에 1, 2번을 소개를 했는데 저 1, 2번은 실질적으로 좌측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거지. 그래서 마지막 대안으로 제시한 3번째가 시스템을 활용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교육 시스템에 나와서 지금 이 장소죠. 이 교육 시스템에 나와서 가르쳐 주는 걸 배워서 맥도날드가 똑같은 햄버거의 맛을 복제해내듯이 스폰서 업라인 시스템에서 가르쳐 주는 걸 내 사고의 복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반복해서 계속 나와가지고 배워서 매니아가 되는 일인 거예요. 그 원리를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받아들였어요.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가 당시로서는 인쇄 수입을 만들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었다. 그래서 제가 겸허하게 그리고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1등 기업이 아메이였기 때문에 이 사업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회사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회사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에 들어가기 전에 아메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유통의 흐름을 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사실 홈쇼핑에서도 이런 거 다 가르쳐줘요. 그죠? 광고와 중간 유통을 줄여서 얼마에 드립니다. 뭐 빨리 주문하세요 하잖아요. 그죠? 예. 자, 지금 보시죠. 눈금.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있는 저분들 광고와 유통이에요. 유통의 단계가 몇 단계이냐의 차이가 있고 내가 가서 사느냐 집으로 배달해 주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누군가가 돈을 벌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저 일을 하지 말자라고 나온 회사가 아메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암웨이라는 회사를 저 제조회사와 같은 라인에 세웠죠. 무슨 얘기냐? 아메이는 제조회사입니다. 아메이는 무슨 회사라고요? 제조회사입니다. 리액션 좋네요. 이런 느낌으로 1시간 계속 가는 겁니다. 네, 제조회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식어를 붙이자면 우량 생필품 제조회사다. 네, 아메이 그런데 머릿속에 다단계가 먼저 떠오르면 그분들이 이제 상식선의 아메이를 아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회사가 다른 다단계하고 차별화되는 게 지금 말씀드린 제조 시설을 갖추고 있고 주력 상품을 직접 만드는 그래서 양질의 제품, 경쟁력 있는 제품을 직접 만들어서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하고 직거래하는 제조회사, 생필품 제조회사하고 어마어마한 R&D 시설과 연구 인력들을 가지고 있고 특허를 1200개씩이나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기업이라는 걸 아신다면 그건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식적인 아메이, 다단계를 떠오르는 분은 상식을 아는 분이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워딩 생활 필수품을 우량 생필품을 직접 만들어서 중간 상인을 하나도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거래하고 생산자가 지불해야 되는 광고비, 중간 상인의 몫인 유통 마진 그것들을 모아서 실제로 그 광고와 유통에 기여한 회원 소비자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회사.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 예, 이걸 아시면 여러분 정보를 가지시는 거예요. 정보와 상식의 차이는 뭡니까? 상식은 남들이 다 아는. 그래서 돈이 안 되는. 정보는 소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아메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워딩이 이 정의가 굉장히 저는 잘 정리된 깔끔한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사업을 오랫동안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기회를 준 이 회사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우량 생필품을 제조하는 회사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광고비와 유통마진을 전체를 35% 정도로 놨습니다. 그래서 1차 보너스가 21%, 2차 보너스가 6%, 3차 보너스가 3.75%죠. 저걸 뭐라 그러냐? 이 회사가 변하지 않는 보너스라 그래서 코어 보너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달이 받는 월간 보너스의 21% 후원 수당과 리더십 보너스 6%, 그리고 루비 보너스 2%, MD 보너스 1%. 여기에다가 연간 보너스로 나오는 에메랄드 0.25, 다이아몬드 0.25, 다이아몬드 플러스 0.25 하면 지금 말씀드린 21, 6, 3.75가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코어 플랜, 이거 안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굉장히 재정 건전도가 높은 기업이어서 이것만 줘도 사실 굉장히 좋은 보너스거든요. 근데 여기다 더해가지고 코어 플러스라는 보너스를 만들어서 또 우리에게 별도의 돈을 주고, 또 FAA라고 하는, 작은 글씨라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창업자 성취상 Founders Achievement Award라고 하는 그 큰 상을 이렇게 주는 큰 보너스, 정말 그러니까 10억대 이상의 보너스를 일시불로 받아가는 그런 큰 보너스 플랜들이 아메이에 있어요. 근데 보통 기초 사업 설명에서는 그쪽은 설명을 안 드립니다. 그냥 오늘 이런 시간에서는 그냥 가볍게 이 1차 보너스와 2차 보너스, 3차 보너스와 관련된 핀 레벨 정도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본사는 미시건주 에이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59년도에 시작해서 이미 만 63년, 1959년 11월 9일생입니다. 그래서 그때 리치 디보스와 제이벤 앤델이라는 두 분의 공동 창업자가 아메이를 창업을 했고, 처음에는 LOC라고 하는 세제 한 개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450가지 생활 필수품을 이 회사가 다 직접 만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위탁 상품들도 있겠죠. 이 회사와 직거래하는 매니아층들이 많아지면서 이 회사에 런칭이 됐을 때 큰 그 소비자층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아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 많은 기업들이 아메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거 빼고도 직접 만드는 것만 해도 450가지다. 그리고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입니다. 다국적 기업. 떠오르는 회사 어떤 회사 있었어요? 다국적 기업 그러면 뭐 삼성이나 LG 큰 회사들이죠. 그리고 뭐 코카콜라 뭐 이런 회사들,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예, 그런 회사들이 나가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 아메이가 다 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업계 전체에서 1등을 하는 회사가 아메이다. 그 직접 판매 업계 1위 directsellingnewscom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해마다 상위 100개 기업을 리스트를 발표를 합니다. 등수와 매출을 발표를 하거든요. 네, 아메이가 항상 1위를 수성하고 있고요. 그 2위, 3위하고 현저하게 격차가 많습니다. 직접 판매는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이렇게 with로, 내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알리는 걸 with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쭉 알려가는 걸 depth라 그러는데 3단계 이상의 depth를 인정해 주는 걸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그냥 팀제 세일즈만 되는 3단계까지만 인정한 게 방판이라고 있어요. 방문 판매. 이렇게 방문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 두 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전체를 통틀어서 아메이가 1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이 한국 돈으로 한 11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매출을 올리고 있고, 거기에 35%를 우리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오른쪽 사진에 보면 창업자 및 경영진 이렇게 해서 리치 디보스와 제이벤 앤델 두 분의 공동 창업자, 그리고 그 아들들인 덕 디보스와 스티븐 앤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30년씩 경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벌써 이제 이 회사가 환갑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3세대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전문 경영인이 들어와서 회사의 전문적인 부분을 같이 경영을 해 나가고 있는 굉장히 건실한 기업이고, 아메이를 처음 제가 27년 전에 처음 접했을 때도 리치 디보스, 제이벤 앤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나는 그냥 돈 벌려고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창업자가 뭐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나라 재벌들하고 완전히 다른 회사입니다. 비상장 개인 기업으로서 프라이빗 컴퍼니로서 그러면서 투명하게 경영을 해요. ESG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표현이죠. Environmental, Social, 그리고 마지막 G가 뭐냐, Governance인데 그게 이제 투명한 경영의 건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편법 증여해서 불법 승계하고 하는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본 우리나라 재벌하고는 완전히 다른 컨셉인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내려가고 있는 회사가 아메이다. 그래서 비상장 개인 기업이니까 실제로 이 회사의 주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회사를 만든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회사를 만들었는지 어떤 철학으로 회사를 경영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막 날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가장 큰 영향력을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치와 제이가 1959년도에 이 회사를 처음 만들 때 창업 이념이란 걸 세웠어요. 그게 뭐냐? Freedom, Family, Hope and Reward.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네 가지의 그 파운데이션 위에 이 또 그 다음에 이세들이 여섯 가지의 이제 밸류에서 여섯 가지의 기둥을 또 세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추구해가는 마지막 비전이 뭐냐?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 그래서 이 세상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사람과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사람에게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성공의 기회를 아메이 비즈니스로 주고 그 자립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회적인 약자들 또 심지어 아메이가 들어갈 수 없는 후진국에 있는 분들. 일정 정도의 퀄리티의 생필품을 소비할 능력이 없는 국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맨발로 뛰어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 활동을 통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그게 바로 우리의 비전입니다.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는 게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측 하단부에 있는 아메이 본사 전경 미시건주 에이다. 아까 들어오는 사무실 입구에도 크게 사진이 붙어 있어서 봤는데요. 저는 사실 아마 공식적으로 초대된 건 제가 아마 1등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뉴 다이아몬드가 되면 이렇게 아메이 본사에 초대가 돼요. 그래서 제가 2002년도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저는 그 우리 한일 월드컵 있죠. 그거 하기 전에 제가 다이아몬드를 마감했습니다. 안 태어났죠 그때. 태어났어요? 태어나긴 태어났어요. 오케이. 예. 그런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저는 그때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이아몬드 되고 나면 그 다음 해에 이제 본사 초대를 하죠. 본사에 초대를 해서 이제 여기를 제가 안에 공장까지 싹 견학을 시켜줘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아메이 50주년 때 2009년도에 이제 다이아몬드들은 라스베가스에서 모였고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은 며칠 3일 전에 에이다 본사로 또 부르더라고요. 그때 가서 또 한번 쫙 구경했는데 다이아몬드 때 봤을 때보다 더 깊숙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연구진들하고 막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도 막 갖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2013년도에 미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미국에서는 뉴 플래티늄이 되면 여기를 또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저는 세 번 견학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미시간 에이다의 아메이 본사가 있는 거기서 한 10여 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유서 깊은 5성급 호텔이에요. 그리고 이제 JW 메리어트 호텔이라고 두 개 아메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개의 호텔이 이 스카이워크로 안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미시간이나 이런 데는 겨울에 굉장히 춥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다 구조가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고 이벤트 하고 또 이제 본사 투어하고 그런 걸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사는 이 저기 가운데 있는 저기 헤드쿼터의 본사로 딱 되어 있는데 저기 그 자리가 실제로 지하실에 어, 지하 연구실에서 리치와 제이가 59년도에 LOC 가지고 처음 시작했던 데가 바로 저 자리예요. 저 자리를 안 떠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 곳에서 450가지 생필품과 각종 R&D 저기서 다 이루어지고 저 안에 들어가면 진짜 멋진 곳들이 많은데 제일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특허로 이루어진 벽이 있어요. 아까 특허 몇 개라 그랬어요? 1200개. 진짜 벽이 양쪽으로 쫙 특허예요. 그 특허에 대한 내용과 그 특허를 거기에 이름이 다 적혀 있어. 누가 특허를 출원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특허권을 개인에게 귀속시켜 주는 거죠. 정말 대단한 회사죠. 우리나라 한번 물어보세요. 대기업들, 연구원들 특허는 기업이 다 갖습니다. 그냥 경력금 하나 주고 땡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특허에 대한 인세를 연구원들한테 주는 거죠. 어느 연구원들이 열심히 일할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이라도 나 같으면 저기서 열심히 하고 싶어. 왜? 내가 특허라도 하나 따면 그걸로 계속 1200개 특허 중에 한 개만 소개한다면 여러분 정수기 어디 거 쓰세요? 이스프링, 아메이의 이스프링이죠. 아메이의 그 이스프링의 무선 충전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스프링이 개발되기 전부터 아메이를 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오래 했네요. 그 옛날에는 직육면체 정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요 처음에 틀면 뜨거운 물이 나왔어요. UV 램프가 항상 켜져 있어가지고 처음에 물은 좀 흘리고 받아야 됐었어요. 근데 이제 2000년도 초반에 이스프링이 딱 나왔죠. 저기서 처음 나온 게 뭐냐? 무선 충전 방식. 정수기 안에 전선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 거에는 전선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처음에 틀면 뜨거운 물 나오던 그 정수기에서는 예, 안에 선이 있었는데 그 전선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가해가 이제 카본 필터 압축 활성탄을 통과한 물이 안으로 들어가고 UV 램프를 통과하면서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딱 멸균하면서 미네랄만 남아있는 깨끗한 물이 좋은 물이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물이 안에 딱 차면 그 물이 들어간 걸로 인해서 이게 가까워지잖아요. 그만큼 딱 가까워졌을 때 UV 램프가 딱 가동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선 충전 방식인데 지구상에 최초로 아메이가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2002년도로 저는 기억합니다. 2002년도쯤에 이 스프링이 한국에 처음 나왔었는데 그러고 나서 2006년도에 삼성에서 갤럭시 S6 만들 때 그때 아메이에 로얄티를 주고 그 무선 충전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을 하죠. 지금 웬만한 그 전기차 회사들 바닥에 까는 무선 충전 방식 그 뭐 전부 다 오리지널 특허가 아메이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특허가 1200개 있는 회사다. 그러니까 다단계 회사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저도 이 일을 오래 했으니까 이상한 거 막 권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건 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파트너들이 필드를 뛰다 보면 뭐 요즘 뭐 이런 게 있대요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간결하게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죠.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는 암웨이와 그 밖의 회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암웨이와 그 밖의 회사들이. 우린 축복받은 거예요. 그 밖의 회사들을 일을 한다고 쳐봐요. 그런 사람들은 뭐든지 할 때 있잖아요. 아메이를 먼저 설명을 한대요. 이런 회사가 있는데 우리도 저 회사처럼 될 거야. 저 회사는 오래됐으니까 우리는 지금 하면 더 좋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새로 시작했으면 남들이 모른다는 얘기는 소비자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미 이 시장은 생필품 시장은 아메이가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창업이면 창업 비용이 든다면 스타벅스를 하시겠어요? 별다방을 하시겠어요? 네, 그렇죠. 우리는 스타벅스 문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떤 메뉴를 주문할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의 회사와 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인지도가 충분히 높기 때문에 내가 사업으로 이 사업을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시면 굉장한 성공의 기회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가 아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창업자 공동 창업자 두 분 중에 한 분이신 제이벤 앤델 그리고 그 아들인 스티븐 앤델 저 두 분이 미 상공회의소 의장을 역임합니다. 아들인 스티븐 앤델은 두 번이나 역임해요. 미 상공회의소 의장이란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정경련이 있고 중소기업연합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얼마 이상이 돼야 정경련에 가입이 되는 거예요. 1조 이상은 돼야 돼요. 예, 그 나머지 회사들은 중소기업연합회. 근데 미국은 그거는 구분 안 해. 다. 그러니까 400만 개 정도의 기업이 들어가 있어요. 미 상공회의소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이나 소니나 뭐 이런 아니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등등의 미국을 주도하는 큰 빅테크 기업에서부터 작은 회사들까지 원하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400만 개 이상 되는 거죠. 거기에 의장을 두 번이나 역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역임한 첫 번째 사례이자 한 명이 두 번 역임한 아주 특이한 그런 사례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기업들하고는 아예 결이 다른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냐면 저는 이제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 제조업의 자존심이 아메입니다. 사실 제조업이 사실은 다 손으로 일하는 것들은 인건비가 비싸서 미국에서 살아남지를 못하잖아요. 대부분 다 공장을 중국에 짓거나 뭐 베트남에 짓거나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큰 회사들도. 근데
미시간 에이다에서 450가지 생필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제조업의 자존심이 아메이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계열사들이 있는데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JW 메리어트와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아메이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 프로농구 올란도 매직 팀의 구단주가 또 아메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란도에 가면 아메이 센터가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 구글링에서 한번 보십시오. 너무너무 멋있고 그 출입구 우리 보통 동서남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그 출입구 입구가 자유가족 희망 보상으로 돼 있어요. 진짜로. 예. 그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농구 경기장인데 굉장히 잘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옛날에 지금 세대들은 아실란가 모르겠다. 샤키 오닐 이런 선수가 이제 저기 출신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의 멘토를 리치 디보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여기 보시는 아래쪽에 있는 건 이제 우리 대표적인 농장을 제가 좀 소개를 했는데요. 미국 내는 그 워싱턴주, 그러니까 시애틀 좀 아래쪽이에요. 서부의 위쪽이죠. 거기서 워싱턴주에 이제 트라우트 레이크, 트라우트 하면 우리말로 하면 송어죠, 송어. 트라우트 레이크가 이제 농장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직접 만드는 재배된 식물 농축물로 우리 비타민을 만들어내고요. 그다음에 브라질의 우바하라, 멕시코의 엘 페타칼 같은 농장이 있고 중국의 이제 그 황제에게만 진상한다는 정말 옥토라고 그러죠. 제일 좋은 땅이 우시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농업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온실에서 전 세계의 기후대로 그 환경을 인공적으로 조성을 해서 식물들을 거기서 재배를 해보는 거예요. 어떤 토양에서 어떤 식물이 잘 자라고 그 식물이 어떤 상태일 때 영양소가 가장 많은지 그렇게 해서 그 식물 농축물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씨앗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외주를 하나도 주지 않고 전부 다 직접 만드는 회사가 아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아메이 제가 미국에서 사업하면서 제일 부러워하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아메이 하시는 분들 한국 아메이 제일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국에 깔려 있는 교육센터죠.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원주 지역에는 없죠. 근데 여기가 굉장히 좋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 그 리더분들이 이런 헌신으로 이루어진 이런 교육장과 이런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굉장히 감사한 거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운영을 하고 계신 리더님이라고 해서 뭐 회원번호가 서너 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는 각자의 ABO 번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 활동한 걸로 인해서 본사로부터 보너스를 받잖아요. 그런데 먼저 시작한 선배 리더분들이 이 함께 하는 파트너분들에게 사업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감사함은 가지고 우리가 약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뭐 생일 때 선물 드리는 것보다 제가 볼 때 핀 빨리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업 열심히 하고 사업 빨리 확장시켜서 핀 성장하시는 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신 스폰서에게 감사할 일이죠. 대도시마다 저렇게 센터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이 아시아 국가들이 저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이 제일 잘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미국에는 그 큰 나라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뉴욕과 LA 하나씩 있었는데 팬데믹 이후에 클로즈하고 템포러리가 아니라 영원히 앞으로 안 열겠다라고 회사가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그 넓은 나라에서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합 집산이 쉽잖아요. 모여라 하니까 쫙 다 모였잖아 지금. 야 미국에서 누가 왔대 빨리 와봐 해가지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게 안 쉬운 거죠.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택배도 빨리빨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경쟁이 안 되니까 이제 아메이가 100% 미국에서 온라인으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조건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신다면 제가 이제 장담코 말씀드린데 딱 제대로 하면 2년이면 충분히 다이아몬드 가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여기에 이제 물류 창고가 있죠. 아시아 최초 물류 기지가 부산에 있습니다. 저게 무슨 얘기냐면 아시아 쪽으로 오는 물건들이 예를 들면 세제 같은 걸 완제품 형태로 갖고 와서 그 미국에서 해서 다 이렇게 전 세계로 보내면 이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포장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중간에 이렇게 손상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아시아 물류기지인 부산으로 가져와서
저기서 패키징을 해서 완제품을 중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 국가들로 보내는 거죠.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산에 고용이 어마어마하게 창출이 되겠죠. 그래서 국내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이 물류 창고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글로벌 3대 물류 추축 중에 하나고 부산의 고용과 경제 활동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저 작은 사진인데 저 하나하나가 다 브랜드입니다. 오늘 제품을 다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그냥 브랜드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뉴트릴라이트가 우리 건강기능식품 브랜드고 아티스트리는 화장품 브랜드, 글리스트는 이제 구강용품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GNH는 이제 글리세린 앤 허니의 약자인데 저게 이제 여기 바디용품의 브랜드죠. 그리고 세티니크는 헤어 제품의 브랜드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스카이는 앰머스피어 스카이는 이제 공기청정기를 얘기합니다. 예, 베르가닉은 또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스프링은 이제 우리 정수기 브랜드고요. 홈 제품 이제 세제 제품의 브랜드죠. 그리고 아메이 퀸, 이제 미국이나 일본 나라에서는 아이쿡이라고 얘기하고 한국에도 옛날에 처음에는 퀸쿡이라고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퀸이라고만 하죠. 저것도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엑세스 에너지 드링크, 일반적인 에너지 드링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반적인 에너지 드링크들은 설탕으로 힘을 내거든요. 근데 우리 에너지 드링크는 여기에 비타민이 들어가 있어요. 비타민 B12 특별히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간을 재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간을 재생시킴으로 해서 실질적인 피로 회복을 해주는 그런 제품이 이제 우리 에너지 드링크입니다. 그리고 원포원 한국 아메이의 자랑이죠. 원포원. 저는 제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원포원 이전 세대예요. 진짜 오래 했네요, 아메이. 네, 원포원 저 때 처음 나왔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원포원 나올 때까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3%하고 그 다음 달부터 9%를 했습니다. 제 자존심이었어요. 저 9% 보이시죠? 9% 120만 점. 저기가 제 자존심이에요. 저거는 내가 꼭 지킨다. 네, 저것도 안 하면 난 사업자도 아니다. 그래서 다운라인 한 명도 없어도 제가 저거는 사수하면서 1년 반을 버텼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파운더스 9%였어요. 아, 진짜 안 되더라고요. 명절 때만 12%. 네, 추석과 구정에만 12% 선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12%하고 나머지는 또 9%예요. 근데 98년 4월에 원포원이 나오면서 그 전까지 있었던 우리는 국산이야 하는 그런 막 니들 외제잖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러면서 처음으로 국산 제품이 나오면서 굉장한 탄력을 받았습니다. 원포원의 뜻은 뭐냐면 이 회사가 직접 만드는 코어 제품이 하나 수입될 때마다 국내 기업 제품을 거기에 맞춰서 하나씩 올려주겠다. 그게 원포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98년 4월 1일부로 40개 기업이 80개 아이템을 동시에 런칭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공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만 예를 들자면 쿠쿠 압력밥솥이 아메이를 통해서 처음 출시됐습니다. 그 당시 쿠쿠의 원래 전신은 성광전자였고요. 성광전자는 자체 브랜드가 없어서 LG 필립스의 위탁 상품으로 이렇게 OEM이라 그러죠.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소비자는 LG 마크를 봐야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성광 그러면 안 사지. LG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팔았었어요. 하나의 유통 단계가 더 생긴 거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독자적인 제품을 이 성광전자가 아메이에 노크를 해가지고 좋아 우리 하나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성광전자를 보니까 이제 회사가 괜찮아서 아메이가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팔지 말고 브랜드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처음 만들어진 브랜드가 쿠쿠예요. 그래서 98년 1년 동안은 한국 아메이에만 독점 납품했어요. 한국 아메이만 독점 납품. 그러면서 성광이 완전 대박이 났죠. 한국 아메이에 100만 회원이 예, 밥솥 필요한 사람은 다 산 거예요. 우리가 살 때 뭐로 사요? 현금으로 사잖아요. 아메이도 현금으로 결제하거든요. 다른 회사들처럼 돌리고 이렇게 안 합니다. 아메이는. 그렇게 해서 저 회사가 완전히 대박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번 돈으로 그 다음 해부터 막 TV 광고도 내고요. 그러면서 막 처음 나왔던 광고가 밥솥들이 프로펠러를 달고 헬리콥터처럼 쫙 날아가는 그 광고를 처음 했던 게 99년도 아니 98년 99년도 그러니까 그 다음 해부터 일반하게 그렇게 쫙 풀리면서 밥솥 시장 석권해 버렸잖아요. 소비자들이 이제 성광은 모르는데 쿠쿠를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회사가 이름을 바꿔버리죠. 우리가 이제 회사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Corporate Identity라고 해서 CI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품에 대한 걸 얘기할 때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BI라고 그러죠. 그래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너무 유명해져 가지고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를 잡아먹은 사례예요. 근데 그 출발이 뭐였다? 아메이였다. 지금은 뭐 5만 거 다 만들잖아, 쿠쿠, 그죠? 근데 그 회사는 아메이가 없었더라면 지금 존재하지 않는 회사일 수도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런 기업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메이하고 손잡고 잘된 기업이 많고,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서 그 제품의 품질이 검증이 되면 글로벌로 갈 기회가 생기는 거죠. 많은 국내 기업의 제품들이 해외로 이렇게 아메이를 통해서 수출이 되고, 중소기업들이 수출하려고 그러면 그런 거 잘 알겠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메이가 다 이렇게 행정적인 부분, 법률적인 부분들을 다 커버해주면서 글로벌로 이렇게 제품이 수출이 되는 그런 기회. 그래서 상생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최고의 기업이 아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메이를 하는 입장이나 회사의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반대로 이제 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 하나를 소개한다면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이라는 자료. 저 실제로 웹사이트 주소가 저렇게 돼 있으니까 유로모니터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다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원래 기업 분석 하는 데서 1등 기업이에요. 예, 시장조사, 마켓 리서치라고 그러죠. 시장조사, 데이터 애널리시스. 그래서 그쪽 파트에서 1위 하는 회사가 이 유로모니터입니다. 그래서 유로모니터에서 아메이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이건 사실 이 회사는 이런 걸 해서 돈 버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무료 자료. 그냥 누구든지 검색하시면 이런 내용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좀 더 디테일로 들어가면 돈을 주고 정보를 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뉴트릴라이트를 봤더니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세계 판매 1위더라. 이 세상에 비타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많은 비타민 중에 제일 많이 팔린 게 아메이 비타민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배경을 봤더니 이 회사가 뭐라고 그래요? 자체 유기농 농장에서 원료작물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제조하는 유일한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회사다. 저기서 제일 키워드는 직접 제조하는, 직접. 네, 자체 유기농 농장. 그래서 그냥 우리 동네, 우리 집 뒤에 텃밭을 유기농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전 세계 100여 개 지역 및 국가에 진출해 있는 아메이의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는 그 큰 농장들이 6천 헥타르의 그 농장을 유기농으로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뉴트릴라이트의 유기농 그 농법은 뉴트릴라이트 농법이라고 그래요. 농법. 그래서 전 세계 농과대학에서 대학에서 배우는 겁니다. 가장 선진화된 유기농 농법의 대명사가 뉴트릴라이트 농법이고, 저기서 만든 식물들을 원료로 해서 우리의 영양제가 나오고 있다. 그런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액세스 에너지 드링크 말씀을 드렸고, 바디키는 우리의 다이어트 제품입니다. 그래서 브랜드죠. 다이어트 브랜드인데 인공 감미료, 색소, 인공 설탕, 방부제가 전혀 없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식사 대용 쉐이크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리는 우리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어원은 뭐냐? Art is try.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Art is try. 예뻐지려면 노력해라, 뭐 이런 겁니다. 예뻐지려면 노력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발라야 되죠. 근데 제 재밌는 것이 저 아티스트리도 뉴트릴라이트의 농장에서 나온 식물로 만들어요. 칼 램보그 박사가 뉴트릴라이트를 처음 시작하셨는데 배우자이신 에디스 램보그의 여사께서 아티스트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해서 68년도부터 해서 아티스트리가 쭉 이렇게 와서 지금 식물을 베이스로 한 정말 어마어마한 제품이죠. 세계 5대 명품 스킨케어 브랜드이면서 직접 판매 업계에서는 1위를 하는 프리미엄 뷰티 브랜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프링이 가정용 정수기 분야에서 세계 판매 1위. 말씀드린 그 방식입니다. 압축 활성탄과 UV 램프. 압축 활성탄이 나쁜 건 다 걸러요. 근데 딱 못 고르는 게 바이러스 박테리아야. 그리고 또 못 고르는 게 미네랄이야. 근데 미네랄은 안 걸르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네랄은 통과. 근데 바이러스 박테리아는 누가 잡는다? 가운데 있는 UV. 근데 그걸 항상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 물이 딱 들어왔을 때 그때만 딱 압력에 의해서 무선 충전으로 쫙 조사해가지고 바바바박 해서 바이러스 박테리아 딱 죽이고 딱 나오는 물은 깨끗하면서도 미네랄은 살아있는 그런 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건강한 물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등하고 있고요. 앰머스피어가 우리 공기청정기 브랜드인데 가정용 공기청정기 분야에서 1위를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시작된 영국에서 이제 영국 알러지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allergyuk.org에 들어가시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잘 나가는 공기청정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알러지를 걸러내는지를 쭉 나오는데 100%다 걸러내는 유일한 건 아메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을 설명하는 가장 쉬운 컨셉이 뭐냐? 이 그림 한 장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는 생활 필수품을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이 생필품을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기만 하는 게 좌측의 일반적인 내가 그동안의 소비 패턴이 아메이가 아닌 다른 쪽으로 썼다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기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아메이로 바꿨으면 이제 플러스의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왜 소비가 지출인 건 똑같아요. 근데 다시 수입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 개념이고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100%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를 아메이가 실시하고 있는데 저 제도를 최근에 시작한 게 아니고요. 이 회사 처음 생길 때부터 1959년부터 만족 보증 제도를 실시했죠. 그래서 만족 보증 제도의 원조가 아메이다. 지구상에서 만족 보증 제도를 최초로 실시한 회사가 아메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만족하겠죠. 그리고 이제 만족하지만 남한테 말 못하고 자기만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그건 이제 소비자 개념이겠죠. 근데 써보고 좋으니까 주변에 자랑이 된다. 그게 이제 비즈니스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특징을 얘기하자면 정보 전달 사업이다. 판매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일즈가 없이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소비를 통해서 매출을 올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제품을 전달하는데 거저줄 수 없으니까 판매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구매 대행 개념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별히 여러분 마진 안 남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 아이디로 그들이 사는 거지. 그거 내가 나중에 후불로 받는 거니까 구매 대행 정도라고 저는 그게 개념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정보 전달이 굉장히 중요한 컨셉인데 정보 전달을 통해서 우리가 저는 다른 표현을 교육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사업인데 교육 사업이다 그러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학원 사업들 있죠. 그런 사업들하고 결이 다르죠. 그거는 이제 교육이 목적인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그거니까 그걸로 돈을 벌어요. 근데 우리는 교육이 목적인 사업이 아니라 교육이 수단인 사업.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죠. 네, 그래서 교육 비즈니스다. 무점포 무자본으로 할 수 있으니까 어때요? 네, 리스크가 없다. 아메이 사업의 정말 큰 장점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다른 일 네트워크가 아니라 일반 비즈니스에서 큰 돈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꽤 되니까 제 살아온 인생 중에서 저희 주변에 큰 돈 버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큰 기업을 경영하는 친구도 있고 하는데 근데 공통적으로 부러워하는 게 접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나한테 성공했다고 친구들은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진짜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보다 더 잘 버는 사람 많으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나는 속 편하게 번다. 예,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저는 아직 뭐 큰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속 편하게 번다라고 생각합니다. 속 편하게 번다의 느낌이 바로 이거죠. 내가 회원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고용한 직원이 없어요. 인건비 나갈 일이 없는 거죠. 매출이 아무리 높아도 가게가 없네요. 제가 여기 지금 한 달째 있는 겁니다. 내일 모레 집에 갑니다. 근데 한 달을 나와 있어도 내가 고용한 직원이 없으니까 제가 알린 그 한 분 한 분이 독립된 자영사업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렌트비를 따로 낼 어떤 점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고 관리를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리스크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딱 정의하자면 속 편하게 번다. 예, 속 편하게 돈 버는 일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이가 그런 좋은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파타임 부업으로 할 수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부업은 다 부업일 뿐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메이는 부업으로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지금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일 감사한 게 이 부분이에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어도 만약에 27년 전에 너 다니는 회사 때려치우고 아메이 들어와라 이랬으면 저는 못했을 겁니다. 실제로 아메이하고 비슷한 시기에 저에게 왔던 게 당시에 P자로 시작하는 외국계 보험회사가 있었어요. 그때 생긴 지 막 채 몇 년이 안 돼가지고 그전에는 보험 그러면 보험 세일즈하는 아주머니들 이 개념으로 이해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대졸 그리고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스카우트하는 외국계 그죠 그 회사 예, 그 회사에서
선배가 하나 찾아왔어요. 우리 회사를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나와서 거기로 가신 분이에요.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회사의 종업원이 2,000명인데 네가 우리의 그러니까 쌍용건설 직원이 2,000명인데 네가 만약에 나랑 같이 회사 그만두고 이거 하면 요 2,000명이 네 고객이 될 수 있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만두는 순간 이 사람들이 나를 안 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저는 솔직히 그 보험업에 종사하시는 분 존경해요. 진짜로 존경해요. 왜냐? 나는 용기가 없어서 시작도 못 해본 일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아메이 사업은 저한테 직장 다니면서 퇴근하고 나서 시간 한번 내보래요. 퇴근 후 3시간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대요. 저 그래서 한 거예요. 네, 직장 그만두고 하라 그랬으면 절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 설명에서 이 얘기는 절대 빼먹지 않습니다. 부업으로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 성공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4년 반을 부업으로 해가지고 쌍용의 연봉을 2배를 만들었어요. 4년 반 부업에서. 회사 연봉 2배 만드니까 당시 2001년 제 나이 33세 연봉이 1억이 넘어가더라고요. 직장 수입하고 아메이 수입을 합하니까 30대 초반에 1억을 넘게 버는 거예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을까요? 그만두고 싶을까요? 네.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쌍용에 뼈를 묻으려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보니까 쌍용도 그다지 나의 뼈를 원하지 않더라고. 제가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진짜 나중에 막 2배 이상 벌고 하루에 퇴근 후 3시간 해가지고 4년 반 했는데 회사 연봉이 2배가 나오니까 제가 어디 가도 고마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인생을 아메이 한번 걸어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장에 사표를 딱 던졌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벌어서 2대를 3대죠. 나 자식까지니까 3대로 아래 위로 3대를 부양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제가 1억 이상의 인컴을 만들어내고 직장 딱 던지고 이 프로의 세계에 뛰어들었죠. 프로의 세계. 프로하고 아마추어 차이가 뭡니까? 그쵸. 똑같은 일을 하는데 돈을 벌면 프로예요. 자, 내가 노래를 불러. 근데 내가 노래방에 가서 내 돈 주고 노래 부르면 아마추어인 거지. 근데 예,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 부르고 돈 받으면 그게 프로인 거죠. 가수 아니에요. 골프를 치는데 내 돈 주고 치면 아마추어. 돈 벌면 프로. 그래서 그 프로들은 부업을 안 해요. 타이거 우즈가 저녁에 뭐 알바 뛰겠습니까? 안 한다니까. 프로는 프로의 세계는 그걸로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생필품 소비를 통해서 프로의 세계에 들어올 수는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프로의 세계에 들어왔어요. 진검승부의 세계죠. 아마추어는 칼싸움을 한다면 나무칼로 딱딱딱딱 하는 거예요. 프로의 세계는 뭐예요? 진검승부예요. 칼로 상대방의 목을 날려야 돼. 그게 안 되면 내가 죽는 거다. 그럼 어떤 마음이에요? 내 어깨 하나를 내줄 각오는 하는 거지. 저쪽에 목을 잘라면 내 어깨 하나 주겠다라는 각오. 그게 저는 프로의 세계, 진검승부의 세계라고 생각해요. 그 프로의 세계에 딱 들어와서 제가 1년 풀타임 딱 해가지고 깔끔하게 다이아몬드 했잖아요. 딱 1년 만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 저는 믿습니다. 이 사업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동등한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사실은 약육강식 적자생존, 돈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게 가게 차리고 종업원 모집하고 광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평범한 셀러리맨들 그거 못 하잖아요. 전업주부 그거 못 하잖아요. 근데 집에서 전업주부로 계신 분도 이 세계에서 얼마나 많이 성공합니까? 저 같은 회사원들이 얼마나 많이 성공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메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돈 얘기하겠습니다. 돈 얘기. 지금까지는 졸으셨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졸면은 진짜 손해입니다. 마지막 기승전 하이라이트에서 주무시면 큰일 나죠. 그죠? 자, 대표 상품 더블엑스를 제가 예로 들었는데 더블엑스도 98년도에 처음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더블엑스 나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먹고 있는데 처음에는 한국 식약처가 식물 영양소에 대한 개념을 몰랐어요. 처음 나올 때는 2칸으로 나왔어요. 2칸으로.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6만 6천 원 했습니다. 98년도에 6만 6천 원.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6천 원은 부가세죠. 그러니까 이게 PB가 있고 BV가 있습니다. 포인트 밸류, 그리고 저기 흔히 얘기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BV는 비즈니스 볼륨, 실질 매출인 거죠. 거기에 10%의 부가세를 더하면 제품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ABO 가격 8만 8천 원 안에 BV는 8만인 거지. 그래서 아메이가 1조 3천의 매출을 올렸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
더블 X 88,000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8만 BB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포는 그보다도 적게 잡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준으로 잡는다. BV가 비즈니스 볼륨이다. 저걸로 우리가 돈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럼 PV는 어디에 써먹느냐? 이 좌측에 보면 20만 PV부터 1000만 PV까지 3%에서부터 21%까지 3, 6, 9, 12, 15, 18, 21의 퍼센트가 나오죠. 저 퍼센트를 결정하는 게 PV. 그리고 우리가 그 PV로 결정된 퍼센트하고 곱해요. 뭐를?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매출인 BV를. 그렇게 해서 우리의 보너스가 구성이 된다.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이 PB 대 BB가 처음에 아메이가 시작할 때는 1대1이었어요. 제가 그때 시작했던 거예요. PB 대 BB가 1대1이었던 시절부터 제가 아메이를 했고요. 제 기억으로 이제 99년도에 처음 PB, BB 조정이 시작된 걸로 기억해요. 그때 제가 뭐 BV가 조정되면 제품 가격이 오르잖아요. 제가 그때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 제가 골드 프로듀서였는데 제가 골드 갈 때 루비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99년 2월 달로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그때 루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루비는 플래티늄이 된 이후에 플래티늄이 될 때 루비를 같이 인정을 해줘요. GP 때는 루비는 인정을 안 해주고 그 히스토리는 남죠. 그렇게 해서 내가 플래티늄을 마감하면 플래티늄 핀과 루비 핀을 같이 받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PBBB 개념은 그렇게 되고 물가 변동에 따라서 조금씩 벌어져서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1대 1.73.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봤습니다. 다른 제품 하나도 없고 더블 X만 가지고 만약에 핀을 간다라고 했을 때 몇 개가 필요한가? 그러니까 케이스 있는 거 본품으로 했을 때 217개가 필요하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1000만 점으로 계산을 하니까 이제 제가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되나 계산을 해봤어요. 몇 개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7,500점이 돼야 퀄리파이가 되는데 459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배가 넘대요. 그죠? 2배가 넘죠. 예, 1대 3.36이에요. 우리는 PBBB가. 그러니까 제품 가격의 3분의 1도 점수를 안 잡아주는 거예요. 어디가 어렵겠어요? 한국이 어렵겠어요? 미국이 어렵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할 사람은 다 합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PV가 PV가 낮으면은 BV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달성하기까지는 훨씬 힘들겠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거기를 주목해. 아, 힘들겠다.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어때요? 달성됐을 때 돈이 더 많잖아요. 예, 저는 거기에 주목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1차 보너스는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직접 산 거에 대해서 받아요. 내가 회사로부터 내 아이디로 물건을 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받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알린 사람하고 내하고 퍼센트의 갭이 발생하면 내가 6%인데 내 다운이 3%야. 그럼 3%의 갭이 생기죠. 근데 회사는 그 전체에다가 6%를 다 주기 때문에 그 파트너는 3%만 받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3%가 남죠. 그걸 회사가 또 나한테 줘요. 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1차 보너스는 그게 다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A가 B의 스폰서예요. 먼저 알린 사람을 스폰서라고 하는데 A가 B에게 알리고 B가 CD에게 알렸는데 A, B, CD의 매출을 각각이 20만 점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매출을 보면 B, C와 D는 남한테 안 알렸으니까 자기만 썼잖아요. 그러니까 20만 PB밖에 못한 거죠. 이 사람들은. 20만 PB일 때 BV가 34만 6천 BV가 되고 거기에 3%가 이제 만 원이 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C와 D는 만 원씩을 받은 거예요. 캐시백을.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B는 이제 퍼센트가 높아졌으니까 6%가 됐으니까 B 기준으로는 60만, A 기준으로는 80만 아닙니까? 근데 저기 표에 보시면 60만 이상은 6%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와 B는 6%를 돌려받는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산 것도 6%를 받아. A가 직접 산 게 20만 PB니까 34만 6천에 6%에서 2만 원 조금 넘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B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산 거에 대해서 2만 원 조금 넘게 받게 돼요. 아까는 3%인데 이 사람들이 6%를 받는 거지. 근데 이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차이가 있으면 내가 더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A도 6%고 나도 6%니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A는 그 장려금을 못 받다. 그거 이름이 후원 장려금이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스폰서링한 걸 후원했다 그래요. 후원해서 받는 돈이라서 후원 장려금이라 그러는데 A는 후원 장려금이 없는데 B는 후원 장려금이 있는 거죠. 왜? B는 C와 D에게 알렸는데 CD가 3%씩을 했으니까
CD의 매출의 3%는 나머지는 회사가 나한테 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만 이해하시면 이게 우리가 옆으로 가는 게 위스, 밑으로 내려가는 게 뎁스니까 내가 새로운 사람을 후원해 갈 때마다 점점 많아지면 내 다운과 나와의 퍼센트 갭이 많아지겠죠. 예, 그러면서 수입이 점점 늘어가는 개념이고 뎁스가 깊어지면 그 어차피 다 합산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리밋이 없어요. 이게 다른 다단계하고 다른 거예요. 아메이는 옆으로 알리는 거 제한이 없고 밑으로 알리는 게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꼭 그걸 또 그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해요. 우리는 두 줄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해. 진짜 머리 나쁜 거예요. 우리는 한 줄만 해도 돼요. 우리는 한 줄 해도 되고 두 줄 해도 되고 세 줄 해도 되고 10줄 해도 되는 거야. 어떤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한 사람이 덜 열심히 한 사람 A는 나 한 명한테 알렸잖아요. 나는 두 명한테 알렸죠. 내가 더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더 버는 거죠. 그렇게 만든 게 그래서 이 수입이 무한대로 벌 수 있는 게 아메이 수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회사가 새롭게 만든 핀 위주로 제가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는데요. 만약에 내가 세 사람에게 아메이를 알렸어요. 그분들이 다 만약에 20만 점 이상 3% 이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쓴 예로 각각 4명이 모두 30만씩을 해서 그룹 매출이 120만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너스는 아까와 같은 방식이에요. 이 사람들은 각자가 일한 3%를 받아가고 나는 내가 일으킨 거에 대해서 9%를 받고 이 사람들이 3% 했으니까 갭이 6%가 있겠죠. 그걸 받는 거죠. 그 총액이 14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 그래서 이 특별한 아메에서 제일 잘 나가는 상품들을 모아가지고 선물을 줘요. 그것도 이제 총 18개월 중에 12달을 주죠. 그러니까 중간에 또 퐁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 기회를 6개월을 더 연장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해주는데 저게 이제 괜찮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파트너에게도 그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알린 ABC가 내가 한 거, 내가 지금 한 이 그림을 내가 알린 ABC가 따라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새로운 사람을 후원하고 해서 전체적인 매출이 400만 점을 넘어갔어요. 그럼 400만이 넘어가면 15%에 해당되게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계산을 한 거죠. 그렇게 쭉 계산을 해보니까 63만 8천 원이라는 보너스가 나왔는데 똑같은 매출을 일으켰는데 세레그를 해냈을 때 아까 앞에 그림에서는 3% 세레그에 9%였잖아요. 근데 이제 미니멈 6% 이상 60만 PB 이상을 3명을 만들어내고 전체 볼륨이 400만이 넘어가서 이런 수입을 만들어냈을 때 브론즈 빌더라 그래서 브론즈란 핀을 수여를 합니다. 과거에 없던 핀이죠. 3년 전에만 해도 없던 핀이에요. 근데 이제 동메달을 새로 만든 거예요. 옛날에는 시작이 은메달이었어. 근데 이제 금, 은, 동까지 세 회사가 만들어준 거예요. 1,000만 원 너무 높으니까 중간에 점을 한번 찍고 가는 거죠. 400만 했을 때 핀만 좀 서운하니까 돈을 더 얹어드립니다. 똑같은 매출인데 30%를 추가로 드립니다. 그래서 82만 9천 30%를 더 업하면 이런 수입에 가게 되고요. 저것도 마찬가지 총 18개월 속에 저런 그림을 만들어낸 첫 달로부터 총 18개월 속에 12번을 주니까 어때요? 저대로 머무르지고 않고 성장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12번 안에 속하면 브론즈가 아니라 그 이상, 그러니까 15%가 아니라 18%, 21%그 이상을 해도 회사가 거기에 곱하기 30%를 계속 주는 거예요.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런 리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알린 ABC가 좀 전에 내가 했던 그 브론즈를 했다고 쳐봐요. 예. 저렇게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매출은 1,000만이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1,000만 매출이 넘어가게 되는 그 첫 번째 달에 우리는 핀이 어떻게 되냐면 실버 프로듀서를 달성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한 은메달이에요. 옛날에는 저거부터 시작했어요. 1,000만. 예, 그렇게 했을 때 1,000만 점을 처음 했을 때 실버 프로듀서. 그리고 딱 처음 한 그 달로부터 1년 안에 3번을 하면 골드 프로듀서. 그리고 1년 안에 6번, 그중에 3개월을 연속으로 하시면 플래티늄. 그리고 이게 점점점 이게 안정화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년 12달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계산 방식으로 내가 일으킨 매출과 내 파트너와의 갭을 다 계산했더니 300만 원이 넘게 나오고요. 이게 만약에 아까 얘기한 브론즈 빌더의 12달 안에 거의 이루어지면 30%를 더 주는데 그게 거의 100만 원 돈인 거죠. 그렇게 해서 400만 원 이상의 인컴 레벨로
점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수입을 일으키고 퇴근 후 3시간을 투자해서 1년, 2년 뒤에 이런 그림이 만들어냈을 때 이 돈이 한 번 나오고 땡 한다면 큰 의미가 없겠지만 만약에 다음 달에 또 나오고 그 다음 달에 또 나오고 계속 나올 수 있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수입? 인쇄소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좌측에 제가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데 저게 이제 아메이 사업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수입의 특징은 뭐냐? 매달 평생 증가하면서 나중에 상속이 될 수 있다. 매달 나올 수 있다. 왜? 아이템이 생필품이니까. 떨어지면 또 사는 거죠. 지난달에 산 비누 아직 쓰고 있는데 치약이 떨어져요. 치약을 사는 거예요. 450까지 생필품 플러스 원포원. 웬만한 건 한국에서는 그렇잖아요. 이 슈퍼 안 가고도 사실 수 있죠. 아메이만 가지고 사실 수 있잖아요. 못 살아요?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는 여기 와서 제가 미국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게 원포원이거든요. 저희도 지금 내일 모레 돌아갈 가방에 가방 하나는 다 원포원이에요. 여러분 쉽게 살 수 있는 그 물건들이 미국 다른 나라에 가면 못 구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 점수도 PB도 받고 보너스도 받잖아요. 왜 슈퍼를 가세요? 가지 마세요. 갈 필요가 없어요. 제가 10년 전에 떠날 때보다 카탈로그가 훨씬 두꺼워졌어 지금. 이제는 완전 책이더만 책. 그죠? 제가 새롭게 후원하신 분들한테 그렇게 부탁했어요. 아메이 처음부터 열심히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사전 찾는 마음으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영어 단어 모르면 사전 찾았잖아요. 내가 쓰는 모든 생필품을 아메이 거로 쓰겠다고 결심만 해보라는 거예요. 기존에 쓰고 있던 게 딱 떨어지면 이거 아메이 없을까? 찾아보라는 거지. 나온다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여러분 슈퍼 안 가고 살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수입을 PBBB를 잡아서 내 수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그 어떤 분이 또 슈퍼 걱정을 해요. 슈퍼는 뭐 먹고 사냐? 슈퍼 걱정을 왜 내가 해야 돼요? 나는 내 인생 걱정을 해야지. 슈퍼 걱정 슈퍼 아저씨가 하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걱정하잖아요. 우리는 소비의 패턴을 생필품 소비를 통해서 부자 되는 각오를 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애용자 클럽에 들어오셔서 생필품 구매 채널을 아메이로 고정하겠다. MZ세대가 그러더만요. 우리는 다양성을 추구한대요.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세계에서 27년째 있잖아요. MZ세대는 우리 자식 세대예요. 근데 우리 자식 세대가 우리보다 잘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 지금. 우리 다 아시죠? 우리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스페이드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위에는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 이 구조로 계속 갑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처럼 빨리 하늘나라 안 가요. 이 구조로 계속 간다니까. 여러분 만약에 MZ세대의 어떤 특권을 누리려고 그러고 그 스타일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살기 계속 힘들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다양성을 포기하고 생필품 소비 채널을 아메이로 고정하겠다. 결심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때까지 아메이는 건재할 것이니까. 그때까지도 이 회사는 여러분 아시죠? The winner takes it all. 1등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아메이가 글로벌 넘버원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매달 나올 수 있다. 그 신념.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어때 평생 나올 수 있죠. 왜? 생필품이니까 필이 뭐예요? 반드시 필이에요. 살려면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계속 쓰니까 어때요? 평생 나오죠.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나 혼자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개인 매출이 그룹 매출이야. 아시죠? 몇 명 달려는 있어. 근데 지금 걔들이 뭐 산지 내가 다 알고 있잖아 지금. 그죠? 막 그들의 매출인데 알고 보면 내가 그 사람 이름으로 사가지고 갖다 주고 있죠. 그러니까 막 그룹 매출, 개인 매출 내가 다 깨고 있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 어때요? 모르게 됩니다. 어디서 누가 뭘 샀는지 모르고요. 심지어 한 번도 얼굴도 못 본 사람들 계속 ABO로서 계속해서 생필품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내가 얼굴 볼 일이 한 번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내가 계속 예를 들어서 모두에게 이메일 발송해서 앞으로 아메이 물건 쓰지 마세요 해도 안 된다니까 그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늘어나기 시작하면 나의 통제를 벗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많으면 어렵지 않네요. 별 걱정을 다 하고 있어요. 일단 많이 만들어봐. 우리가 영업사원의 모임이 아니라니까요. 독립된 자영사업가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비즈니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늘어나서 전혀 걱정할 일 없어요.
그래서 매달 평생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이게 어차피 몰랐던 사람인데 내가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간다고 따라가겠어요? 나만 쓰겠죠. 그래서 상속이 되는 거예요. 회사가 그 번호를 안 뺏어가요. 그 자리에 우리 자식 손자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제 나이 28에 한국 나이로 28에 제 얘기 딱 듣고 가슴이 뛰었어요. 우리 아이는 나처럼 안 살아도 되겠다. 대학 다니면서 남들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남의 집 문 두드려가면서 애들 공부 가르치고 학부형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인생을 안 살아도 되겠다라는 데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빨리 해서 잘할 자신은 없었지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갈지 모르지만 해서 죽어갈 수 있다면 우리 자식 다음 세대에겐 다른 세상을 줄 수 있겠다라는 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20대 때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저 상속이라는 부분이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1세들에게 가장 강한 어떤 모티베이션이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단계가 좀 전에 내가 한 그 일을 내 파트너가 복제를 했어요. ABC가 드디어 내가 했던 일을 반복을 해서 그들이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을 벌어가고 연말 보너스 타고 여행도 같이 가고 이런 레벨로 갔어. 예, 1년에 한 번씩 근사한 여행을 회사가 보내주거든요. 예, 한국은 어때요? 전세기를 띄우죠. 전세기를. 예, 대한항공 전세기 막 2대씩 이렇게 해가지고 어떨 땐 2대 세대를 어떻게 정하는 줄 아세요? 휴양지의 공항 캐파에 따라서 2대 들어가면 2대 가고요. 3대 들어가면 3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수를 나눠가지고 인천공항에 아메이 섹터가 따로 딱 생기잖아요.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 딱 섹터가 핀별로 쫙 해가지고 짐도 다 들어주고 최고의 여행을 경험하게 해줘요. 예, 그런 일들의 시작이 뭐예요? 아메이를 내가 결심하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목숨 걸고 하자 그랬어요? 생필품 소비 채널을 뭐로 고정한다? 아메이로. 선언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슈퍼 안 가. 그게 복제가 되면 얼마나 쉬워지겠습니까? 다 같이 파랄로 뛰어다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아메이로 내가 소비를 극대화해서 최대한의 돈을 벌어보자. 그리고 열심히 지금 제가 하는 이 사업의 기회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나처럼 되겠죠. 3명을 그렇게 만들어 보세요. 내가 아는 누군가의 가정에 엑스트라로 5천만 원, 6천만 원이 1년에 더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너무 좋겠죠. 여러분 아메이를 알릴 때 모르는 사람한테 막 찾아다니면서 찌라시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까운 사람부터 알리시잖아요. 그분들하고 이 성공을 공유해 간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3명을 성공시키면 파운더스 에메랄드입니다. 중간에 핀들도 있는데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저렇게 해 나가면서 1,000만이 넘어간 그 사람들로부터 나도 21% 이상, 그들도 21% 이상이기 때문에 이젠 퍼센트 갭이 안 생기잖아요. 그럼 그 그룹에서 내가 올라올 돈이 없죠. 그래서 회사가 저 때 리더십 보너스 6%를 주는 거예요. 저것도 우리가 있을 때는 처음에 4%였어요. 근데 6%로 올려주더라고. 회사 대단하지 않아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50%를 더 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면 평균적으로 1억대의 수입으로 점프하게 됩니다. 저 수입이 추가 수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인쇄 수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정도 나오면 직장 안 다니고 싶게 됩니다. 저 정도로면 한번 인생을 걸어보겠다 싶게 되는 거죠. 제가 4년 반 만에 저 레벨로 가고 풀타임에 뛰어든 거예요. 자, 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알린 사람 중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와요. 내가 3명을 할 때 6명을 해내는 사람이 있어. 그 6명을 해내서 만약에 누군가가 6명의 플래티늄을 만들어내면 다이아몬드. 그리고 그 플래티늄이 전부 다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면 그냥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죠. 평균적으로 2억대 이상의 수입이 되게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게 딱 절반이에요. 아메이의 전체 핀 중에 절반 온 거예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10,000원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와도 벌써 2억이죠.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하급수로 가요. 기하급수. 요 더블 이상 이렇게 가면 이제 10억대 이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가늠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요 커브를 돌아서는 순간 저는 제가 2002년에 다이아몬드를 하고 2006년에 수석 다이아몬드를 했어요. 그때 저 30대였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 이미 여기부터는 돈하고는 떠납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돈 많이 번다고 밥을 4끼 5끼 먹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통장을 안 보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자자손손의 부를 상속시킬 수 있는 흔히 말하는 3 리치의 라이프로 하게 됩니다. 그 이상의 핀들이 있는데 그 이상의 핀들은 이제 성공한 사람을 배출해내야 돼요. 수석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 트리플 다이아몬드 그 각각의 내가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몇 명을 만들어내고 그 뎁스에서 점수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합산을 해서 총 100점까지 도전하는. 그러니까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스더가 되려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최하 14레그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뎁스의 점수를 합쳐서 전체의 점수가 100점이 돼야 되는데 파운더스 플래티늄 1점, 에메랄드 1.5점, 다이아몬드 3점 내가 배출한 사람들 그렇게 해서 그걸 합산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한 줄에서 파운더스 플래티늄은 3점까지밖에 인정을 안 해줘요. 그렇게 해서 다 합쳐가지고 100점이 되면 100점 만점을 받는 거지. 그러면 최고의 핀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도가 도입된 게 한 3년 되거든요. 아메이 60주년에 처음 발표를 했으니까 제가 그러면서 꿈이 생겼어요. 아, 저거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딱 해보니까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글로벌 어워드 레커니션이라고 그래서 글로벌로 같이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각자 계산을 해서 합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이 8레그 해서 파운더스 더블 다이아몬드 34점 하고 한국에서 만약에 6레그에서 파운더스 수석을 내. 그럼 합하면 어떻게 돼요? 8개하고 6개 합하면 14개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뎁스 점수에서 100점까지 이거 제 라이프타임의 목표로 딱 세웠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24시간을 아메이 모드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제가 일을 하지만 밤에 여러분 주무실 때 안 자고 줌으로 해가지고 이제 미국 시간에 맞춰서 미국 파트너들하고 미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돌아가면 또 반대로 하겠죠. 또 여기 파트너들하고 또 미팅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나라에서 이 사업을 재밌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이 땅이 넓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모바일 오피스를 장만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요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대륙 횡단을 결심했는데 실행은 못 하고 있고요. 엄두가 안 나서. 근데 보통 아래 위로는 잘 다니죠. 열 몇 시간 운전은 가볍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안에서 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해서 미 전역을 다니면서 사업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실 실제 우리 교인이 많이 사는 데는 거의 다 아메이를 알렸고 또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중남미 미국에 와 있는 중남 아시죠? 남미 밑에서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저분들 또 새로운 분들 많이 나오고 하니까 저기도 이제 시장을 개척을 해서 저거는 이제 위탁해서 그쪽 현지 리더한테 맡겨서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제가 직접 개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잘 매주 미팅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뉴질랜드, 호주 뉴질랜드가 원 마켓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미팅도 어쩌면 저희 파트너가 이제 조인해서 영상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러시아하고 카자흐스탄하고 몽골이 또 한 마켓이죠. 러시아에는 전쟁이 나서 저기 지금 문을 닫고 그 러시아의 에어로에스를 회사가 그대로 해서 카자흐스탄으로 옮겨졌어요. 그렇게 해서 심지어 러시아로 제품이 못 가니까 ABO들이 활동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년도 대비해서 실적으로 인정을 해서 플래티늄 이상한테는 무상으로 보너스를 다 줬어요. 그래서 그 리더들이 1년 내도록 지금 놀러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그 뭐 홍콩, 영국 웬만한 데 다 비즈니스 오픈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제가 실질적으로 시스템에 내가 들어가서 개입해서 제가 주관해서 미팅을 하는 게 한국과 미국, 캐나다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나머지 시장은 현지 리더한테 위탁해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제 신조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지구상의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생필품 소비를 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아메이 사업을 제가 이 생애에서 제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하고 갈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과 함께 아메이 70주년에 다 같이 조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되셔야 오실 수 있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생필품 소비를 아메이로 고정해 결심하시고 오늘 나를 데리고 오신 그분하고 그분이 가자는데 내가 무조건 따라가.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나한테 알려준 이 사람 믿고 내가 따라가서 그냥 계속 참가해 봐야겠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해봐야겠다. 여러분 제도권 교육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걸 여기서 가르쳐 줘. 여기에 성공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잡고 오늘 이 한 번의 강의로 만족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또 듣고 내 생활에 적용해 보시고 그래서 그
삶의 방향을 조금씩 조금씩 궤도를 수정해 보는 것이죠. 한 번의 변화는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반복됐을 때 힘을 발휘합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서 5년 만에 다시 다이아몬드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 같은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없어요. 실제로 한국에서 다이아몬드 이상을 하고 미국에서 다시 다이아몬드를 하신 분은 없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다 되더라고요. 55년째 제가 미국에 아메이 시작하고 아메이가 시작되고 55년째 제가 미국에 살기 시작한 거예요. 다들 그래서 이제 늦었다고. 그리고 미국 전체 국민 중에 교민이 0.5%밖에 안 되는데 네가 지금 와서 나이 45에 와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냐. 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5년 만에 깔끔하게 다시 다이아몬드 했어요. 그래서 제가 60주년 때 미국을 대표하는 다이아몬드로 거기에 참가를 했죠.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그 누군가가 제 말씀을 듣고 그 어떤 삶의 터닝 포인트로 삼아서 매일매일의 노력을 기울여 간다면 앞으로 6년 뒤에 있을 이 70주년의 그 기회에 동참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그 70주년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이 라스베가스에서 뭐 함께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